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이 참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주말에 횡보를 좀 하면서 다지기를 더 해주다가 다시 상승 모멘텀 보여주면 참 좋겠다 그랬었는데 역시 기대와 현실은 언제나 격차가 큰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42,000달러까지 일시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지러운 흐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42,000달러 중반을 지켜주는 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를 사수하는데도 황소 세력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매수세가 달라붙는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4만 달러 후퇴도 가능하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시장은 좀 이렇게 불안한데 해외 차트 분석가들은 의외로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전폭적인 의미 있는 랠리를 보이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도 눈에 띕니다. 우리보다 차트를 훨씬 더 잘 보는 사람들, 지금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한 주 내내 글로벌 곳곳에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자리하게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간으로 4월 12일 밤에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연간 상승률 예측치가 8.5%인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번에도 40년 최고 수준을 경신하게 됩니다. 연간 대비 수치도 중요하지만 이번 달에는 전달 대비 상승폭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간 상승폭이 4월 이후에 줄어들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면 의외의 호재성 성격이 가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는 영국, 캐나다 곳곳에서 인플레이션 지표,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을 내놓는 만큼 한 주 내내 각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대부분 빨간불을 켠 상태인데 유독 녹색불을 켜면서 눈에 띄는 종목이 있는데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트위터 최대 주주가 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유료 상품 결제에 도지코인을 채택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속적인 반사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대놓고 이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북미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코인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트위터 도지코인 결제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벌써 4월도 중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통상 4월과 5월은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계절적인 측면에서 강세 성격이 강했던 만큼 올해도 지금의 어수선함을 조만간 뿌리치고 강세장으로 들어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42,000달러 지지에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구간을 중심으로 황소와 곰 세력의 치열한 대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42,000달러 중반은 잘 지켜줘야 다시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매수세가 부족한 게 가장 큰 우려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하락한 32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41% 중반에서 자리하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이 있긴 하지만 좁은 범위 안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만 달러에서 4만 3천 달러의 지원 영역에 접근하고 있는데 이건 하락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루 전과 거의 비슷한 분석을 다시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4만 8천 달러와 5만 달러의 저항은 지난 4개월 동안 가격 랠리를 제한했는데 이건 곰 세력이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방 모멘텀이 크게 상실된 만큼 매수 세력이 가격을 더 낮은 수준에서 매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간 차트 RSI가 50 중립선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건 3월 28일 4만 달러 돌파 이후에 상승 모멘텀이 약간 상실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현재의 하락세는 지난해 9월과 유사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과 암호화폐 등 투기성 자산이 4월과 5월에 계절적 강세로 진입해서 단기 매수자를 유치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42,594달러 지지선에서 반등했지만 황소 세력은 43,922달러 장벽을 넘지 못했다. 이건 곰 세력이 매도를 하면서 가격을 42,594달러 아래로 떨어뜨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긍정적인 부분은 황소 세력이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42,620달러를 방어하려고 한다는 거다. 황소 세력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43,923달러 위로 밀어붙이고 유지하면 이후에 42,000달러와 20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48,219달러 사이에서 며칠 동안 오르내릴 수 있다. 반면 42,000달러 부근에서의 약한 반등은 공격적 매수세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에 곰 세력은 42,000달러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성공할 경우에는 4만 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딱 42,000달러 사수를 위해서 이 황소와 곰이 엄청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상당히 중요한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유명 분석가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의 상황이 랠리 직전의 상황으로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테크데브의 경우가 눈에 띄는데, 그는 알트코인 마켓의 시가총액 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지금이 2014년과 2016년 구간과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차트에서 2014년과 2016년 상황, 그러니까 왼쪽 아래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그 부분을 보면 횡보를 해오다가 갑자기 엄청난 랠리를 보이면서 2017년 내내 급격한 상승을 확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이 이때와 비슷하다는 것인데, 테크데브는 오른쪽 상단에 이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서 지금이 과거처럼 급격한 랠리를 앞두기 직전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알트코인 시총 주간 차트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자금이 알트 시장으로 조만간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게 현실이 되면 우리가 요즘 우려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매수세, 부족한 매수세, 이 부분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각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잇따라서 발표가 됩니다. 인플레이션 주간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미국, 중국, 영국 곳곳에서 인플레이션 상황이 공개가 됩니다. 단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4월 12일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8.5% 수준의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2월에 7.9%로 40년 최고치를 기록했던 만큼 이번에 시장의 예측치 수준으로 나온다라면 역시 심각한 인플레이션 수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간 대비 상승률과 더불어서 월간 대비 상승률도 조금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3월에 정점을 찍고 이후에 완화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UBS의 경우에는 3월에 CPI가 8.5%를 찍은 뒤에 4월에 8%, 5월에 7% 이하, 이런 식의 전망을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월간 대비 예상치는 2월 대비해서 1.2% 정도인데, 이건 2월이 1월 대비 0.8% 상승한 것보다는 높긴 하지만 시장의 예측치대로 나올 경우에는 4월 이후 상황은 상승폭이 줄어드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외로 이번 CPI 발표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약화시키는, 경감시키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지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포인트는 이번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온 뒤에 연준이 5월과 그 이후 금리 인상 스텝을 어떤 강도로 밟을 것이냐, 그런 부분입니다. 미국 연준보다 대체로 한 발 앞서서 선제적인 금리 대응을 해온 캐나다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데, 캐나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측치는 0.5%포인트인데 이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캐나다의 기준금리는 1%가 됩니다. 하루 뒤인 14일에는 유럽중앙은행 ECB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ECB의 경우에도 금리 인상, 고강도 긴축, 이런 기조를 이미 공표한 상황이라서 이번 회의에서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지 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14일에 금통위가 진행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한 주 내내 전 세계 곳곳에서 인플레이션 이슈, 금리 인상 상황, 통화 정책 뭐 이런 소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현재 글로벌 거시경제 변수의 한 축이라면 또 다른 한 축은 단연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입니다. 돈바스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여전한 상황인데 한 가지 긍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이슈입니다. 지금 거의 막판 기싸움 단계 뭐 이런 평가가 많은데 이번 주 후반에 이게 잘 마무리가 되는 나름의 드라마틱한 상황이 연출된다라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덜어주는 그런 이슈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진짜 지구촌 전체가 참 어수선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수선한 건 또 어수선한 것이고 투자자로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관심을 또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암호화폐 5종을 선정을 했는데 비트코인과 니어 프로토콜, 팬텀, 이더리움 클래식, 모네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전망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그레이스케일이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 알려지면서 기관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니어 프로토콜이 4월 8일 $20 부근의 간접 저항에서 급락했는데 촛대의 긴 꼬리는 곰 세력이 공격적으로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니어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15까지 하락해서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다. 황소 세력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도전에 나설 건데 상승하는 20일 지수이동 평균과 긍정적인 RSI는 구매자에게 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15 아래로 떨어지면 $12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팬텀의 경우에는 현재 황소 세력이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45를 방어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시 200일 단순이동 평균인 $47 위로 밀어올리고 간접 저항인 $49로 끌어올릴 경우에 강력한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부근에서 휴식을 취하면 $54 위에서 마감될 수가 있는데 다음 목표 $66까지 랠리도 가능하다. 반면 $47를 돌파하지 못할 경우 삼각형의 상승 추세선 하향 돌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40를 거쳐서 $37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요즘 이래저래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경우에는 현재 황소 세력이 $38 돌파 수준을 지지 영역으로의 전환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할 경우에 $38에서 반등해서 $45까지 상승하면서 조정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후에 황소는 다시 $53로 푸시하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종가 마감을 하면 상승세 재개를 의미한다. 반면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35 아래로 급락할 경우에 긍정적인 견해는 무효화된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익명성 코인이라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모네로가 5번째 관심 프로젝트로 선정이 됐는데 사실 해외에서 이더리움 지분 증명 전환으로 채굴자들이 채굴 종목 전환을 하려고 할 때 후보군으로 요즘 거론이 되면서 관심도가 최근 들어서 더 높아진 종목이기도 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현재 상승하는 20일 지수이동 평균과 긍정적인 RSI는 황소 세력에게 이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수 세력이 $239 위에서 유지를 하면 $255까지 상승할 수 있다. 반면 곰 세력이 $239 간접 저항에서 공격적으로 방어하는 게 성공할 경우에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19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도치코인의 경우에는 최근 일론 머스크 덕분에 참 여러모로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위터의 월 $3 프리미엄 서비스, 그러니까 광고가 없는 프리미엄 서비스인 트위터 블루를 언급하면서 트위터 블루 결제 수단으로 도치코인을 결제 옵션으로 넣는 건 어떨까? 이런 트윗을 날리면서 도치코인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트위터 최대 주주로서 일각에서는 경영에 너무 직접 관여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아예 사들여도 이상하지 않은 거라서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봐줄 만한 것 같습니다. 특히 도치의 경우에는 북미에서 진짜 엄청 인기가 많다 보니까 트위터 블루 도치코인 결제 이런 궁합도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암튼 확신범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저런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유의 깊게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렵고 좀 답답한 시기지만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고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